미국에서는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 이틀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쩔뚝이는 모습이 좀 노출이 됐었는데 일단 그 영상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법원에 출두하는 영상을 봤는데 실제 뭐 보시다시피 헬기, 장갑차, 뭐 총동원 됐었고요. 또 하나는 쩔뚝이는 모습이 보였고 이번에 마두로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데 이 부인의 눈에도 좀 멍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진압 또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을 했을 거고 이 멍 같은 거는 뭐 그날 당장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국제사회의 상당한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 압송을 했는데 그 과정마저도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국 입장에서 조심을 했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체포 과정이나 이런 데서의 일단 강압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이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지금 마두로가 한 얘기도 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체포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마두로 대통령이 법정에서 한 얘기가 본인을 전쟁포로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게 미묘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전쟁 중에 상대 국가의 군인을 체포해서 포로로 잡으면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이 되면 송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저는 전쟁 포로라는 자신의 처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당국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쟁 중에서 데려온 게 아니고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로서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압송해 온 거다, 잡아온 거다, 체포 작전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두로 지금 이 대통령의 현 위치에 대해서 지금 개념 규정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포로라고 하면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나를 재판을 해서 형사 처벌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것이고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풀어줘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형사 피의자를 잡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재판이 끝나고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계속 구금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혀 다른 입장에서 지금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교수님,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피고인 신분으로 데려와서 뭐 40년 이렇게 장기 형량 때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석방을 해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국제적 비난이라든가 이런 걸 감수하고 지금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셨던 대로 마두로에 대해서는 마약 범죄의 수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미국의 안녕을 해쳤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몇 년 전에 기소한 거를 지금 체포를 해온 거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 범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다. 이 개념이거든요. 네, 미국의 논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논리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지금 뭐 마두로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전쟁 포로니까 그 전쟁 끝났으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또요. 이제 마두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베네수엘라 모국을 향해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쪽의 지지 세력도 아직까지는 확고해 보이고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그렇죠. 내부의 지지 세력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향해서 굴복하지 말라라는 예.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미국의 이런 본인에 대한 체포 작전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 그런 불법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전히 주권 국가의 대통령이다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미국의 이번 작전이 아주 명확한 국제법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예. 유엔 헌장에 따르면 안보리의 결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위권 행사 차원이 아닌 이 무력 행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본인들 법에 의해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 집행 작전이 이른바에 다른 나라의 정상을 저렇게 데려와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예. 다른 나라의 정상이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때 그걸 기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국제 형사재판소라든지 이런 다자적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미국의 국내법이 다른 나라의 그런 법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어도 다른 나라의 주권을 승인하거나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를 승인하는 그런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강행하는 거는 이걸 관철시키겠다라는 예.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이니까 국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 부통령인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hermano Jorge, por mis sobrinos. Vengo con dolor por el secuestro de dos héroes que tenemos de rehenes en los Estados Unidos de Norteamérica. El presidente Nicolás Maduro y la primera combatiente, primera dama de este país, Cilia Flores.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허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 의원님, 이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반미주의자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혁명가 출신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으로 무장투쟁까지 했던 예.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베네수엘라 당시 당국에 의해서 어떤 사망을 했는데 암살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정계 입문해서 마두로 대통령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부통령으로 임명이 돼 있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 내부에 여전히 완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마두로 정권의 지지 기반, 예.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력 이런 이 모순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예. 여전히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예. 또 국제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협력하겠다. 어제는 또 했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뭐 이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한 예. 그런 군사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면 친오빠,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친오빠가 국회의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다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예. 왜냐하면 그 마두로 체제 그 전에 차베스 체제부터 사실은 족벌 정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해왔고 지금 이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끄떡여 줬으니까 이게 예. 가능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석유 산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석유 패권, 핵심이 석유죠. 이제 그거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이 지금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이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석유 증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종의 그 베네수엘라 경제에 기여한 면이 있고 그게 미국에서 약간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목표가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예. 어쨌든 로드리게스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2차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 분위기를 미국 쪽으로 끌고 가는 예. 이제 그런 건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일은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갖고 이 로드리게스가 안정적으로 과도 정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한다면 예. 미국에 협조한다면 이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썩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석유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택일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로드리게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만 계속해서요 2차 공격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were prepared to do a second strike if we needed. We're totally prepared. But that's And off we're the still table. prepared. That's off the table now. No, it's not. If they don't behave, we will do a second strike. Well, you're 교수님 관건은 그거예요. 성향은 반미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군대는 아직까지도 좀 버티고 있어요. 이 협박이 압박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민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른바 바이든 그전에도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테러와의 전쟁 계속했지 않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중동에 사실은 이슬람 독재 체제를 체제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건 아예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하고 군대의 물리적 압박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시도를 했던 건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 때 최종 철군 협정을 맺고 빠져나오면서 트럼프는 그때 비판을 많이 했죠. 저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지상군을 끌고 가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적 이런 거 세우고 군적을 하다가 예. 민주주의로 바꿔놓겠다 하는 것이 뜻은 좋으나 너무나 지출해야 될 게 많고 감수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핀셋으로 한 명만 뽑아내겠다. 예. 마두로만 뽑아서 우리가 처벌하고 그 위협에 의해서 민주화가 되는 건 상관없지만 친미화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미화만.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체제 전환의 체제 전환의 모델은 포기하고 예. 간편하고 용이한 핀셋 제거를 통해서 친미화 정권으로만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게스가 사회주의자고 혁명가 집안이고 반미지만 석유만 보장해 준다면 그리고 우리말만 잘 협조해 준다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 아마 트럼프는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에는 우리가 다 알만한 야권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차도인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강 교수님, 그렇게 유명한 야권의 지도자가 있으면 차라리 이 사람을 앉히는 게 낫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차베스 이후에 이 마두로까지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노벨 평화상은 반정부라든가 반체제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의해서 국제적인 명망도 있고 하지만 막상 정권을 주었을 때 협력자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 야권이라는 게 늘 투쟁을 하고 그런 이제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나라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혼란하고 이런 건 둘째치고 나라가 돌아가야 무슨 거기에 대해서 명령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장도 로드리게스 오빠고 이런 시스템이 어쨌든 미국의 이 입김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는 더 지금은 효과적이다. 로드리게스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민중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예. 국제사회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 거예요. 예. 거기 아주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겠다. 예. 이제 그런 작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 시스템대로 사람만 바꿔서 운영이 됩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될 텐데 미국 언론들은 루비오 장관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비오 장관이 그쪽 쿠바계 출신. 예. 쿠바의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에 능통하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야권 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연대가지고 가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루비오 장관이 오히려 노드리게스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노드리게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예. 뭐 예전처럼 무슨 뭐 총독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의 미국의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통로로서 이 루비오 장관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적 개입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라크든 아프간이든 테러와의 전쟁하면서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인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트럼프는 그때부터도 오바마나 바이든 정부를 비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독재 체제인 건 맞지만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건 난 관심 없다. 친미화만 하고 우리가 석유만 가지면 된다. 가져오면 된다.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된 전술적인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 오늘 외신 나오는 내용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기업 관계자들 만나서 암시를 줬다는 거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면 네. 실무적인 일을 이 루비오 장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딸려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네. 아마도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석유 패권을 찾아오겠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했고 사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그렇죠. 국가인데 네. 사실은 자신들이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위 거대 정유사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차베스 대통령의 자원민족주의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관, 사실 중남미에 약 1,200억 불 정도 차관을 주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600억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1대1로의 핵심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고리도 끊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러시아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러 그다음에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연합을 하면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소위 그 마두로 축출을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전부 고려를 하는 예. 그 아주 사실은 방법은 좀 조악하고 예. 이랬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 굉장히 성공했으니까 또 다행이죠. 이 실패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 예. 하여간 좀 예. 복잡한 상황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베네수엘라 주민들과 권력 기관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현지 모습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l vez secuestraron a Nicolás y a Cilia, pero no secuestraron la conciencia de un pueblo que ha decidido ser libre. Estamos todos con esta incertidumbre de a ver qué es lo que va a suceder, cuáles van a ser las directrices que van a haber, ¿no? Para poder continuar con la vida.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충동 구매라고 해야 되죠. 뭐 음식 사재기 하고 뭐 휘발유 사재기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Que levante la voz por el secuestro de nuestro presidente y lo queremos de vuelta, carajo. 앞서 들으신 미국의 구상이 그러면 그렇게 이행이 될 것이냐. 박연재 앞서 마두로 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국회의원이고 군부도 마두로 대통령의 충성파로 모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구상대로 진행이 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공습을 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갔지만 베네수엘라의 기존 군과 정부 조직을 해산시킨 건 아닙니다. 예. 군도 정부 조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또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는 민병대도 있어요. 거의 정규군 못지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예.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는 사회가 경제도 사회도 정상은 아닙니다만 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고도로 조직화된 그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미국이 체제 전환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책을 우리가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결국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목표를 두고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친미적인 그런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시켜내겠다. 이게 우선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간단치 않다고 보는 게 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그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나온 석유의 물성이 다른 중동에서 나온 석유하고 좀 다릅니다. 예. 초중진류라 그래서 바로 그걸 채굴을 하면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정유 과정을 거쳐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자원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무력 행동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친중 친러화되는 것. 이거를 전략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데 더 우선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공습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올렸던 사진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마 주말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오늘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가 속어여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해석하면 까불다가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의 배경이 어디냐면 김해공항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었죠. 이 사진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중국에 주는 경고가 계속 중국 얘기 나오는데 명확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책을 다스린다 이게 실제로 그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니까 기름으로 하거든요. 예. 이 기름을 하면은 이게 또 위엔화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트로 위엔화예요. 그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퍼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정보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을 대적할 수가 없고 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저는 뭐 거의 직접적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 뭐 더 놀란 거는 아마 김정은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놀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며칠 전에 NSS라는 트럼프 이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서반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고 이 남북 아메리카는 타치하지 마라. 그 지금 계속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에 아주 가장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숨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까불면 다친다. 저 메시지가 일단 중국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놀랐을 거라고 했어요. 하메네이도 있고요. 콜롬비아도 있고요. 그럼요. 각국의 그러니까 적국 미국과 적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국제 질서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자유주의 세계관과 현실주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래도 세계 평화가 이 정도 유지가 됐던 건 자유주의 질서였습니다. 예.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가장 큰 기둥은 유엔으로 상징되는 영토와 주권의 존중입니다. 강한 나라라고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 제국주의 시대처럼 막 침략에 들어가는 건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영토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다자주의하고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이 두 축으로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80년, 100년 가까이 평화가 유지됐는데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기본부터 훼손되고 있는 거죠. 푸틴은 그냥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잡아옵니다. 예.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다 깨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그냥 죽은 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주의, 그다음에 자유무역도 트럼프발 관세협상, 관세전쟁으로 다 깨져 있죠.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에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펼쳐질 세계의 질서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작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고 푸틴이 만약에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예전에 자유주의 질서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엔군을 동원해서라도 그건 막아야 됐어야 되는 건데 예. 팔짱 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고 트럼프와 푸틴발 이 다자주의 질서의 근본적 훼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그 세계 질서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가 예. 정말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도 트럼프처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바로 이란을 거론하면서 하메네이 얘기를 곧바로 하고 있습니다.